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가격을 더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속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니면 이제라도 막차 타야 하나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가상자산 투자를 두고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 저희 한경이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에서 가상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조미연 기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투자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티 투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어떤 느낌 드시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 미국의 고민은 뭔가요? 지금 당장은 무역 적자,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적자를 줄인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적자가 있어요. 재정 적자. 재정 적자는 미국이 GDP 대비 작년에 6.3%인가 그래요. 미국은 달러 찍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캇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이 있는데 재무장관 머리에는 매주 열리는 국채 옥션에서 국채가 안 팔리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 크립토가 하나의 솔루션이 되고 있다고 미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봐요. 스테이블코인이나 크립토가 잘 되는 게 US 트레저리한테는 도움이 된다. 왜? 스테이블코인, 테더, 서클 이런 데가 계속 국채를 많이 사주니까.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기사가 하나 있는데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과 원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3월 14일자로 로이터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지금 많이 이런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또 굉장히 재밌었던 기사가 뭐냐면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체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5%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기사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성장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현재 2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빗 섹스가 백악관 차원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겠다. 우리 미국은 CBDC 안 한다. 스테이블 코인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카 법안이랑 최근에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서 이제 점유율 50% 차지하고 있는 테더 USDT가 조금 불리해질 것 같다 싶으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고 있어요. 리플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원래 이제 기존의 강자였던 서클 USDC도 이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기존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지점을 가르치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크립토 킬러 앱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킬러 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광고 플랫폼이에요. 이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립토 킬러 앱은 이 안에 돈이 들어갈 것이고 자산이 들어갈 것이고 부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해외의 크립토 킬러 앱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킬러 앱이 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된다. 또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1등만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 1등 앱에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의 돈이 해외에서 만든 크립토 킬러 앱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업체가 살 저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규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규제 변화를 힘입어서 지금까지는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굉장히 대형 사업자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가상자산 업에 진입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가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 거라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관세 전쟁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뿌려서 시장이 좀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졌었는데요. 4월 달부터 파월이 이제 양적 긴축, 속도 조절하겠다고 하고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와 이제 양적 긴축의 완화에서 유동성이 조금 늘어난다면 비트코인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로 인해서 이제 꼭 미국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나라 정부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제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고 좀 가시화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많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영원한 상승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비트코인이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ETF의 위클리 인플로우 그 히트맵을 보면은 그 IBIT 그러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요 두 친구가
이제 ETF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었는데 최근 3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좀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장세도 보면은 요거는 그 거래량으로 그 버블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매집 구간이다, 분배 구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상승자 후반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면 뭐 하락장 시작이고 이게 끝났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돈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이 채굴기를 얼마나 많이 돌리고 있냐. 어떻게 보면 이제 해킹을 했을 때 암호학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면은 요 해킹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시레이트가 이제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가격이 이렇게 25%나 빠졌는데도 480만 개 정도의 채굴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요거는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담는 그릇이 계속 커지면은 사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암호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 미국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 뭐 클린스파크나 뭐 마라톤 디지털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의 백커들도 사실 다 미국의 전통 금융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 산업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산업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망은 낙관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님,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 아무래도 수요가 좀 탄력적으로 계속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바뀌는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수요가 좀 회복되려면 트럼프가 공언했던 여러 가지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용을 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진출이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 좀 다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관세 압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좀 수요가 좀 죽은 상태예요. 그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정책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제가 앞서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담는 그릇이에요. 거기에 담기는 돈의 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둔화된 상태지만 성장이 이제 그릇의 크기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고요. 그 단기적으로는 그 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는 저희가 좀 횡보를 큰 폭으로 좀 하지 않을까. 어쨌건 전 고점을 넘으려면은 신규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블록체인 데이터 상으로나 ETF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수요 지표를 보면은 아직 좀 수요가 좀 굉장히 둔화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수요가 탄력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순간은 트럼프 정책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제거, 요게 좀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 비트코인 투자라는 게 그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걸 사고 3개월 뒤에 팔아야지 이렇게 좀 급등하는 종목을 사는 마음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런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좀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가 좀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포지션을 같이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1년 이상을 좀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사는 거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완벽한 어떤 그 매수 구간은 아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돈 버는 방법 무조건 돈 번호 있습니다. 제가 구간을 잘라봤어요. 자, 4년을 잘랐더니 어느 구간에서 잘라도 4년만 버티면 무조건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4년만 버티면 되냐라고 봤을 때요. 사실 금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 줄 아셨죠? 금 차트입니다. 금 차트. 제가 금값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요. 금값이 오른 게 아니라요.
돈값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글로벌 시세니까 달러 값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달러의 구매력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아니 이렇게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금값이 올랐던 구간을 보자면요, 3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3개의 구간을 보자면 모두 다 돈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면 이제 글로벌 M2입니다. 글로벌하게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느냐 시장에라는 거예요. 201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맞아가지고 계속 풀기 시작했습니다. 뭐 조금 줄이다가도 다시 그 코로나 터지면서 또 풀었고요. 이렇게 돈을 푸니까 당연히 돈값이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고요. 근데 아까 제가 3번의 상승 구간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2번째 상승 구간, 가장 큰 폭으로 약간 그 가격이 올랐을 때가 돈값이 싸지는 그 명확한 계기나 뭔가가 없어요. 근데 왜 올랐을까를 보자면 바로 2004년 11월에 금 ETF가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쉬워진 거죠. 그래서 금 ETF가 출시되고 나서 금값이 저렇게 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트코인 ETF 출시에 목을 맸던 거기도 하고요. 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니까. 그래서 비트가 오르는 거 디지털 금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돈값이 싸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M2하고요, 비트코인 가격하고 겹쳐봤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죠. 여러분께 약간의 희소식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게 약 6주 정도, 사람마다 좀 다른데 선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글로벌 M2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할 수 있는데 M2가 약간 돌아섰어요. 그리고 보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상황이죠. 어쨌든 금값이 오르는 것도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도 돈값이 싸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대표님,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주요 변수 뭐라고 보시나요? 네, 주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였죠. 그래서 이미 변수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관련돼가지고 이미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결이 됐는데 그럼 또 남은 변수는 뭐냐라고 보면, 그래서 진짜로 비트코인을 언제 살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그 행정명령에 보면은요, 일단 모아놓은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은 안 판다만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겠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 계획이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사이클로 보자면 언제 이제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고점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대충 한 여름쯤에 고점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물론 과거와는 달리 ETF나 아니면은 미국의 행정명령 같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과거 사이클과 같을까에 대해서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 기대감이 그렇게 작용하면 그렇게 실현됩니다. 그래서 아마 8월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매입 관련해서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주면 그때 한번 저는 고점을 경신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언제나 추천드립니다. 지금 만약에요, 이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 나 지금 돈이 되게 많아. 근데 이걸 어떻게 분할 매수해? 라고 하시면요, 단위를 끊어가지고 주를 나눠서 1억 있다라고 하면 한 4번에 걸쳐서 사신다. 아니면은 4개월에 걸쳐 산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하락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비트코인이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랐다는 사실, 오늘 포럼을 통해 확인하셨을 텐데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도 심한 만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